그런데 이제 이순신 장군 기록이 아무리 자세해도 전술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전술적인 그러니까 설명은. 이거를 해석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실제 전투를 재현할 수 있는 기록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우측에 몇 대 두고 네, 어떻게 두고 네, 뭐 이런 네. 게 없단 말이죠. 그런 건 없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석하는 게 내가 영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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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계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명랑해전은 워낙 또 유명하니까 뭐 그날 조류까지 그런 것도 되나 봐. 천문학적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처음에 한 번, 두 번 영화를 보고서는 저 조류를 어쨌다는 말인가. 그 조류까지 해석하는 논문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실제로는 지금 거기가 아니다. 그 명랑해전 벌어진 장소가 다른 쪽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물론 거기 아래라는 기록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하여간 그 몇백 년 전에 조류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흘렀다는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뭐 이렇게 하는 게 난 뭐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료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날의 전투 장면은 좀 다릅니다. 네. 근데 그건 내가 오늘 뭐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왜냐면 이것도 논문으로 쓰든지 뭘 좀 나도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서 얘기하긴 그런데 좀 다른데 그래도 어쨌든 그 옛날에 뭐 쇠사슬 놓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하던 거 빼고 그렇죠. 정말 해전이라는 것으로 들어가서 묘사했던 것 그리고 나름의 뭐 기존 설과 여러 가지 등등 또 새로운 해석을 더해서 해석해서 해전을 굉장히 전술적인 전투로 만든 거는 창의적으로. 네,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외국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잘 만든 거라고 생각돼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명랑해전 전수 장면 역시 그래도 전술적인 부분은 좀 약하긴 약하다고만. 예. 근데 그건 내가 제작진을 탓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그 다른 거보다는 그 내용은 사실은 이 뭐 장군님이 쓰신 그 난중일기에 내가 몇 시즌을 혼자 버텼고 그러고 나니 누가 왔고 뭐 아니야 죽고 싶으냐 뭐 이런 거 싸우다 죽을래 그 뭐. 부분에 대한 해석이 지금 이제 물론 글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긴 하는데 네. 근데 아무튼 뭐 영화는 그게 더 나을까. 내가 솔직히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예. 감독님이 보면 아니 그거보단 이게 더 나. 영화로 보면은 지금 이게 더 낫다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그건 거듭 말하지만 제작진의 잘못이 아니라 아직 한국에서 그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오히려 영화가 설명을 잘했지. 그래서 그 부분 내가 인정을 해. 그러나 솔직히 영화에서도 이제 고민스러웠던 게 12척이 300척 또는 이제 큰 배가 아니고 작은 배분은 들어왔다 해서 한 100척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술적인 설명을 학계가 못 해주잖아요. 그럼 영화가 창작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 창작한 부분이 꽤 있고 그분도 되게 높이 사는데 그래도 그거하고 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갈량의 삼국지를 그대로는 못 쓰겠고 네. 그래도 야 이거 그래도 몇십만 리가 때 뭔가 좀 기발락을 넣어야겠는데 야 아무리 머리를 생각해도 안 나오고 요런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 네. 그걸 연출로 카바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굳이 비판을 하자면 역시 그게 좀 딸려요. 쉽진 않은 건데 그래서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거기 계속 나오잖아. 거기도 적들도 나를 두려워. 이제 그동안 그래서 나를 두려워. 그러니까 심리전으로 몰고 가다가만 내가 솔직히 특별한 전략은 없지만 저것들도 나를 되게 무서워하니까 큰 실수를 할 것이야. 이래갖고 슬쩍 넘어가는데 그 깔아놓은 게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한다면 어떻게 사용한다면 뭐 그러니까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작가의 고뇌예요. 아니 그래갖고 저도 거기서 막 이렇게 되게 이순신을 인간적인 이순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이건 아니야. 그래서 작곡인가. 나는 그 장면 딱 보고 막 비웃느라고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웃긴 웃었어. 근데 그 비웃느라고 웃는 게 아니라 아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 네. 그리고 다른 사람 같은 건 저런 거 티 안 내고 네. 그냥 이렇게 싸워서 이겼어 할 텐데 그분에 대한 이제 이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라도 한 거는 나 오히려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를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했으면 액션 영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쟁 영화로 가려고 하니까 해야겠는데 이게 잘 안 그려진단 말이지. 그랬더니 그런 부분을 넣은 거야. 너 관객들은 엄청나게 기발한 전술을 기대할 텐데 솔직히 그 아이디어가 없다.
사실은 그런데 나도 답이 없어. 보면 답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가자. 적들도 나를 무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들 큰 실수한다고. 그래, 그게 진짜 영화는 그렇게 몰고 갔잖아. 그리고 그렇죠. 실제 전쟁터에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몰고 간 거는 그래도 굉장히 훌륭하다. 왜냐하면 실제 전사에 그런 사례가 있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겁먹어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긴 그 일본에서 굉장히 두려워했다고는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아니 그거는 어느 나라든지 상대가 몇 번 이겼으면 무서워해요. 네. 예를 들면 세계 챔피언에 도전을 해. 그래도 제가 1차 방어야. 아니면 제가 20차 방어야. 네. 안 무서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뭔가 있는 놈이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다 알지도 모르겠는데 옛날 프로야구에서 이분이 이제 노세기에 접어드는 거야. 네. 타율이 뭐 1할 몇 푼밖에 안 돼. 타자예요? 예. 근데도 무사말로 아니면 투한 말로 이럴 때 나오잖아.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잘 던지던 투수가 막 포볼 주고 난리가 나는 거야.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전에 내 동생도 그러도 아니 저 자식이 그냥 눈 딱 감고 1할 오픈 타자가 나온 볼을 저렇게 던지겠냐고. 그럼 왜 데이터를 무시하냔 말이야. 근데 데이터는 데이터고 이분도 데이터잖아. 비록 지금 1할 오픈 치시지만 역사의 길이 나올 강타자다. 그것도 데이터거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나가가지고 꼭 그 찬스에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찬스에 강한 게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부하 수백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사님도 많이 얘기하셨던 얘기인데 이순신 장군은 이기는 게임만 하는데 이 전투만큼은 정말 목숨 걸고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죽어야겠지라고. 그리고 내가 진짜 살신성인하면 다 같이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에서는 네. 영화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하게 네네. 현실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리더십 같은 거 할 때 감성의 요소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겠지 막 이런 와 살신성이 이렇게 되는데 네네. 실제 전쟁에서 지휘관이 나 이번에 죽을 거야 이러면 병사들이 사기가 뚝뚝 떨어져요. 근데 아들한테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 세. 이게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중요한 걸 앞에 두고 있어요. 기업에서도 회장님 표정만 봐도 알아. 어느 회장님이 들어올 때 이러고 들어와. 야, 얘들아, 좋은 일 있다. 오늘 안 줘. 이러고 하겠어. 내가 만나본 웬만한 중견기업 사장님들도 얼마나 직원들 앞에서는 자기 표정 감추려고 우아하게 살려고 하는. 그래도 다 알아. 맞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그 젊은 갓 결혼한 기억이 잘 안 나. 나이가 좀 있다. 아니 좀 30대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교인이 수백 명인데 갑자기 야 너 오늘 부부싸움 했지 표정 풀어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 다 뒤집어졌는데 그 다 안다고 매일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다 알아. 아 제가 모셨던 분은 그 내가 어딜 가는지 안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그거는 평상시고 네. 전쟁이라는 건 지금 내 생명이 걸린 거라고. 그래서 조금 예를 들면 모자를 조금 삐뚤게 쓰고 나왔다고 해도 사람들은 아 저분이 지금 심정이 동요하고 겁이 나는 게 아닌가. 리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본인은 소탈하게 보이려고. 야 이번 전쟁 아무 문제 없어. 그러고 모자 탁 하고 단추 하나 풀고 하하 하고 나왔더니 애들은 저 자식 쫄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아 진짜.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쉬운 게 아니야. 늘 생각하지만 그 리더라는 거는 정말 그래서 어려운 장군 자리인 것 같아요. 리더가 그 가끔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네. 오히려 안 하려고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인 허세가 아니라 왜냐면 본인도 티를 안 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도 진짜 허세가 돼버린다고. 칼을 들고 있는데 그러다가 잘못해서 판단 미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주변 사람들은 아니 저 양반 왜 저럴 때 쓸데없이 저렇게 과한 판단을 하지만
본인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쟁사 이런 거 보면은 좀 단순하게 움직이니까 많은 사람이 책 읽다가 이 바보 아니야? 얘 왜 이래 그러는데 네. 거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이건 영화 아까 얘기 다시 하면 영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들하고 이제 자기 감정을 이렇게 늘어놓으신 거지만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그 정도면 내 생각에는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 안 해. 이길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 뭐 이렇게 하지.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그러면은 박사님이 말씀하신 리더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걸 노출하셨네요. 그렇죠. 거기서 막 보면은 거북선 탄다고 와 하고 울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영화, 그러니까 영화는 제발 영화로 즐겨. 그렇다고 거기를 이렇게 내 거북선. 거기서 이렇게 표정을 딱 하고 사람들이 이게 공감이 안 되잖아. 주연 배우는 사실 관객의 감정을 그렇죠. 이수인 장군이 동요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거북선 너무 아까운 거, 오면 아까운 거 이렇게 하려고 액션을 하는데 거기다 자막으로 실제 리더는 이렇게 안 합니다 하던가 아니면 거북선 타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원래 리더는 이런 것이란다 이렇게 해설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관객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들 수준에 맞추는 거지 이수인 장군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수인 장군이 나랑 동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이야. 그 영화는 제일 문제가 관객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야. 관객의 눈높이를 잘 맞춰. 관객 수준에 맞춰야 돼. 제가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이러고 나왔잖아요. 천만 넘어가겠다. 왜? 내 눈에 딱 맞아요. 내 눈높이에. 아니 너무 막 눈물이 막 나중에 이렇게 줄줄줄줄 울었거든요. 영화는 그냥 따지지 말고 몰입이 되고 다만 돌이켜서 내가 저걸 배워야겠다 이러지는 좀 말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영화에서도 배워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구현되는 것도 있는데 네.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있어도 그런 장면은 몇 개 안 되고 그런 거. 그래서 지금 거북선 타는데 내 거북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거북선이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왜냐면 그게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명랑에는 거북선을 만들 시간이 없었죠. 네, 명량에는 거북선을 만들 시간이 없었고 그러면 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소소한 영화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면 1시간을 근데 대단한 영화인 것 같아요. 1시간을 어떻게 쌈박질을 하는 걸 그냥 몰입해서 볼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정말 잘 만든 전투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뭐 잘 만든 건 맞는데 사실은 아니지. 너무했지. 근데 중간에 그 배들이 조류에 휩쓸리고 이런 거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게 그 명량해전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그 하루 종일 거의 했을까요? 전투 자체를?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요, 그건 내가 다시 찾아봐야겠어요. 내가 숫자는 잘 안 외우고 있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좀 찾아봐야겠는데 그런 건 인터넷 보면 다 나오니까 굳이 내가 외울 필요 없잖아. 나는 해석만 해주면 되지.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알아봐야겠는데 내가 왜냐면 다음 주에 명랑해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아직 그거 정리를 안 했어요. 공부하시고 나서 할 걸 그랬나? 그런 건 다 나오는데 뭘 해. 어쨌든 이 작품은 정말 대단한 작품이에요. 제작비가 190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200억이 좀 넘었어요. 영화가 개봉이 좀 미뤄졌어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원저리에서 거기는 아니었죠. 거기는 아닌데. 네, 근데 어쨌거나 루트로 봤을 때는 절대 거기가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 울tur먹이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제일 빠른 데고 세월호 사건 난 데가 두 번째로 빠른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배 사고 때문에 이게 몇 달을 지연이 돼가지고 그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아마 그 국민적으로다가 영웅을 되게 이렇게 바라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명량이 정말 영리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게 이겼어. 우리가 외적들을 다 이기고 이건 사람들 싸움으로 하면은 그 뭐라 그럽니까? 뭐 10대 300? 나는 옛날부터 왜 명량이 영어로 안 나오나 그랬거든요.
이순신 장군 해전 중에 저게 제일 난데.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뭐 전 세계 해전사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글쎄 뭐 그것까지는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제발 너무 1등이냐 국뽕 같은 얘기를 하고 1등이냐 있나? 1등이냐 2등이냐 뭐 이런 건 따지지 말고 세계 해전사는 그냥 드문 대단한 승리인 건 맞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의의가 근데 왜 있는 지금까지 영화가 안 나왔냐고. 이게 박사님 명량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 테크놀로지의 그 힘이에요. 내가 솔직히 초등학생 때 나 지금도 기억나. 글 쓰라고 그래가지고 네. 한산대첩보다 명랑해전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왜 이거보다 이걸 대첩이라고 그럴까 그랬다가 혼났잖아. 아 그래요? 기존 학살에 덤벼든다고. 난 초등학교 정말 때? 초등학생 때. 난 우리나라 말은 이게 좀 표현이 다른데 네네. 하여간 참 우리나라 교육엔 정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때도 교실에 복종 이렇게 안 써 있었어. 항상 창의 뭐 네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만 해도 너 왜 반항인기가 있냐? 왜 그냥 명랑해전이 훌륭했다 하면 되지? 왜 한산도보다 이게 더 낫고 그렇게 뭘 그렇게 꺾으려고 그러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보를 그렇게 쓰면 너 혼난다. 아 저기 앞으로 인생 고생한다. 근데 선생님 말이 맞게 맞아서 고생하더라고요. 아니 뭐 아까 잠깐 저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말이 조금 그 박사님하고 핀트는 좀 안 맞았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잘 돼갖고 항상 싸웠을 때하고 여기는 진짜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까지와는 정말 나 돈도 없고 지갑도 잊어버렸고 한데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뭐 있어?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쪽에선 총 들고 오는데 나는 저기 연필 깎는 칼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그 심리전 얘기, 이순신 장군을 두려워했던 두려움 때문에 얘들이 전략을 잘못했다 얘기는 했는데 거기 이제 반 정도는 맞는 게 일본이 너무 서둘렀죠.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일본 애들이? 1년이면 끝날 전쟁을 7년을 끌었다고 얘들이. 그렇죠. 말이 쉽죠. 7년이면요. 자기 인생이 30대 와서 30대가 다 가고 40대 장군은 40대에 와서 40대가 다 가는 거야. 엄청난 거라니까. 그러고 별로 건질 것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도 저기 빨리 끝내고 싶겠어. 이제 정말 끝내자. 네. 그러니까 그날 10대 1로 줘도 그러니까 10대 1의 피해가 나도 좋다. 그리고 그냥 밀어붙이는 일단 이순신을 죽이자. 요거만 끝나면 이제 한양까지 간다. 그러니까 가끔 군대는 그런 게 있어요. 고지를 점령할 때 꼭 우리가 아군이 적군보다 적게 죽어야 무슨 전쟁이 스쿼어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보다 3배, 5배가 죽더라도 고지를 정복할 가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전쟁이 끝난다면 10배가 죽어서 고지를 점령해도 이기는 거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순신이 어떤 상징적인 거? 전쟁을 우리가 여기를 다 먹어버릴 수 있다는 상징적인 그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조선 수군의 마지막 남은 걔들이 볼 때는 거의 패잔병 잔존함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순신 장군까지 없어지면 일반 원균이 잘난 장군이든 못난 장군이든 남의 안을 지키던 장군이 3명이잖아요. 원균하고 이순신하고 이혁기잖아요. 네네. 근데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죠. 원래는 각잖아 이게. 네. 우수영, 좌수영, 이렇게 세 개. 경상, 좌수영, 우수영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 3명의 장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혁기하고 원균은 7천량에서 죽었으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냥 조선 수군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 남은 패잔병과 조선군 사령관이 1개 중대 병력 거느고 남아 있는 거야. 이제 군단장이. 그러니 걔들 입장에서야 쓸어야지. 이거만 끝내면 된다. 긴 거 기다릴 필요 없다. 차라리 그런 부분을 강조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건 나은 것 같아. 영화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영화적으로. 저한테는 철칙이 하나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대작은 좋은 데서 봐야 된다. 대작은 반드시.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좀 잔잔한 영화들 있잖아요. 그건 집에서 봐요. 그냥. 그래서 생각보다 돈 안 씁니다. 그런데 그때 나올 때 투자자들이 이게
그 나중에 크레딧 한번 보세요.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로 돈 버는 사람은 감독님. 이 김한민 감독님 그 회사가 500만 원짜리 회사예요. 우리 규모랑 비슷하네. 네, 500만 원짜리 회사예요. 500만 원짜리 회사인데 오늘 들은 중에 가장 희망적인 소리다. 같이 이제 투자하신 분하고 같이 영화를 봤는데 이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좋아. 1,000만 넘어 가겠어요. 막 이러고 나왔는데 그분이 같이 택시 타고 가면서 어떡할 거야 저 CG. 바닷물 어떡할 거야. 근데 난 솔직히 안 보였거든요. 바닷물이 뭐 그 큰 스크린으로 보는데도 저도 근데 애니메이션에서 3D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CG를 볼 텐데 나중에 보면 보여요. 이게 노는 안 좋은데 배가 가요. 노는 안 이게 비밀인데 노가 안 움직이는데 배가 가요. 막 가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몰입해서 보면 저는 워낙에 스토리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거라도 하나 있어야 또 저기 그 낙이 있지. 그 뭐 오게티. 그럼 오게티가 오게 흠 하나는 던져줘야 오게티가 또 안 보이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지금 1760만이면은 저 같은 사람이 몇 명은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보고 3번 보고.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결코 한 번 봐서는 이 숫자가 절대 안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는 1,000만. 네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1인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렇고요. 또 이제 우리 조금 재밌는 얘기하자고 하면은 캐스팅 얘기도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근데 최민식 배우는 사실 저는 되게 그 이순신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요즘은 이제 막 다 알려졌지만 이것도 또 다시 이제 성우 이순신으로 돌아가면 그건 이제 성우 이순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 소위 언제야 60년대부터 우리나라 위인들을 할 때 다 미남형으로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이제는 다 알려졌지만 세종대왕하고 율곡하고 퇴계하고 뭐 저기 이순신하고 다 얼굴이 똑같다는 뭐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다 같은 분이 그려가지고 이게 요게 디테일은 좀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유명한 분이 많이 그린 거로 다 표준 영정. 그러니까 표준 영정은 또 뭔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다 비슷해졌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순신 장군은 원래 초상화를 그 얘기는 전에 저도 한번 했지만 원래 이분이 저렇게 미남형은 아니에요. 되게 사납게 생겼다고. 장비 스타일이었어. 네, 진짜 장비 스타일이야. 딱 내가 옛날에 그 초상화 보고 딱 한 말이 야 이분 저 말보다 주먹이 앞서게 생겼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비 스타일은 옹균이잖아. 그러니까 그 성질로 봤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관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요범이에요. 진짜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진짜 되게 섬세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물고 막 이런 그런 리더십은 아닌데 되게 꼼꼼하고 원래 근데 무장 원래 꼼꼼해야 돼. 전쟁 준비 꼼꼼하게 해야지. 네. 빈틈없고. 네. 근데 보통은 왜 꼼꼼하고 빈틈없으면 좀 스케일이 작아지고 그러는데 이분은 안 그렇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엄하면서 세심해요. 엄하면서 세심하다. 네, 배 같은 것도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세심해. 근데 그 생긴 거 보면 안 세심할 것 같은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관상으로 보면 안 되는데. 제가 아는 누군가하고 닮았네. 아무튼 뭐 이렇게 그냥 우리 김 선생님 같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난 최민식 씨를 썼다고 그랬을 때도 그래도 영화니까 좀 그보다는 미남으로 썼구나. 최민식 씨가 미남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원 이순신 장군보다는 미남이죠. 그 불멸의 이순신 그 드라마의 그분은 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끝난 거죠. 이제 거기서. 네. 그분이 우리 100원짜리 동전에. 그러니까 나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닮았어. 나는 그래서 이거 얘기 들었을 때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또 실물로 똑같이 하면은 영화가 안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조금 터프하게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있으시죠?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딱 맞다. 그럼 딱 저 정도면 되겠다. 박사님은 되게 좋게 생각을 하셨네요. 저는 김명민 씨 생각이 나서 그분이 캐스팅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고. 근데 최민식 씨가 확실히 여러 가지 그 이렇게 복합적인 거 하는 건 참 잘하잖아요. 이게 얼굴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배우도 깊이 보면 있는 연기를 하시죠. 영화 배우도 보면 그것도 정말 생긴 게 중요한 것 같아. 한 가지 이미지로 확. 근데 여기 굳어서가 아니라 저 얼굴 갖고는 악역 안 되는. 가끔 영화 배우들 보면 자기 이미지 바꾼다고 악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지 자체가 악역이 안 나오잖아. 그 연기를 못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연기 못해서. 뭐 아무리 어떤 얼굴을 가져도 그때 아무리 연기 잘한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던데. 아무튼 근데 최민식 씨는 그게 여러 가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분이 되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고요. 어쨌든요. 뭐 이순양보다 잘생겼다는 뜻인데요. 그냥 저는 그 겉거리만 하겠어요. 내 말은 최민식 씨는 한꺼번에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주 팔색조. 그렇지. 근데 그게 중요해요. 진짜 섬세하고 무서워도 뭐 실제 이순양은 섬세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섬세하고 대담도 해야 되고 버릴 때는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바뀐다고요. 예. 준비 단계에서는 꼼꼼하게, 싸울 때는 대범하게, 예. 지나서는 소탈하게. 네.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런 게 있어. 근데 다만 조금 내 개인적인 아쉬움. 느낌 아니 뭐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저는 그냥 사실을 갖고 비교하자면 네. 이수진 장군은 약간 좀 이렇게 오돌토돌 그러니까 표면이 거칠어. 확실히 이렇게 좀 내면적이고 진지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들었지.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그러면서 학자고 시인이고 막 갖다 넣었는데 뭐 중국하고 비교하자면 관우 같은 스타일 아니에요? 학자고 그 다음에 싸움도 잘하고 오히려 오리지널 장비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장비, 그러니까 삼국지의 장비는 좀 너무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제 장비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터프하면서 그렇지 터프해. 전술가고 전략도 하고 터프한 분이지. 근데 그걸 너무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어 너무 이렇게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고뇌하는 사람으로. 이거 관우는 너무 미남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이순신 장군하고 관우는 카리스마는 센데 좀 터프한 맛은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관우는 미화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 저거. 신이지. 그냥 너무 카리스마인가. 내 말은 이 관우의 인간적인 면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서는 관우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다듬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정확해. 그 미남으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착각을 했네.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미남형에다가 그리고 뭐 문무를 완전히 완벽하게 겸비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수진 장군이 삼국지 관우로 갔는데 실제는 장비 같은 분이다. 현실의 장비, 그러니까 삼국지 현실의 장비, 소설의 장비가 아니고 정사에서 볼 수 있는 장비 같은 느낌이다. 좀 그런 거다. 그래서 이거 진짜 여담인데 옛날에 내가 모 백과사전 편찬할 적이 있었는데, 아니 편찬을 내가 한 게 아니고 편찬하는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수진 장군 원고를 다들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대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백과사전이니까 소설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뭐 글자 하나만 잘못 그때만 해도 미남 아니라고만 그랬다고 해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들 안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의외로 이순신 장군 쓸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양심은 있지 그 대중 알고 있는 대로 쓸 수는 없고 아무도 안 쓰겠다고 해서 결국 찾다 어떤 분한테 갔어요. 근데 원고가 왔는데 이제 그분 원고에 뭐가 있냐면 이순신 장군 용비어 청가를 부르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를 배제하려고 사실적인 원고를 쓰자고 했는데 다들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은 사실적인 원고를 쓰겠다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 구했죠. 그런 분을 구해서 원고 왔는데 거기 어떤 내용에서 지금은 실리진 않았어. 처음 원고가 왔는데 커트 당했군요. 그러니까 이수진 장군이 7년 동안 한 잠도 안 잤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한 잠도 안 잘 수가 있어. 그랬더니 이분이
이수신 장군의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대요. 과학적으로. 아, 본인이. 과학적으로. 그분이 원래 과학자예요. 네.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작전 회의도 해야 되고 네. 식사도 하셔야 되고 네. 뭐 피리도 불어야 되고 시도 써야 되고 이렇게 쭉 해보니까 24시간 갖고 안 나오더래. 그래서 그게 7년 동안 한 잠도 안 잤고 플러스 신발을 안 벗었다고 그랬던가.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뭔 소리냐.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 아니 그거는 과학적인 용비어천가인데요. 아 그래서 그게 나왔어. 그걸 그냥 실을 걸. 아니 과학적인 용비어천가야. 그래서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는 게 다들 부담스러웠던 거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순신 장군의 실체가 그리고 실체가 비하하는 게 아니잖아. 따지고 보면 보통 사람이 그냥 아름답게만 그려놓은 것보다 네. 본래의 모습에서 교훈이 더 많고 더 존경할 부분이 많은데 맞아요. 처음 그러니까 그냥 순진한 생각에는 그냥 예쁘게만 그려야 될 거다 네. 라고 생각해서 이게 저대 내려오는 바람에 오히려 이수인 장군의 어떤 훌륭한 배울 면들이 더 죽어버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명랑 이런 시도는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근데 또 다시 이순신 장군의 외모로 가는데 이번에 그 한산도 나오는 거 아세요? 네, 뭐 그렇다. 네, 나오시는데 배우가 박해일이야. 비난을 많이. 배우가 박해일이라서 좀 그러니까 물론.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 최민식 씨를 이순신 장군 썼다고 비난받은 건 없는 것 같던데. 아니 그냥 비난 없었어요. 근데, 없는데 이제 박해일이 더 잘생겼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그렇게 말씀은 하는 건가? 최민식 씨를 써서 1,700만이 나왔으니까 잘생긴 이순신 장군이 나오면 한 2,500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 뭐 그런 거 같진 않고 최민식 씨가 안 하신다고 고사를 했고 그때 당시에 딱 그 나이가 최민식 딱 씨가 그 연령인 것 같아요. 맞아. 저스트 동갑. 이순신 장군하고 동갑. 근데 뭐 요즘은 근데 앞으로 가잖아요. 한산도면. 그게 좀 있구나. 네, 그래갖고 젊은 이순신이 필요한 건데 본인도 고사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김명림 씨를 쓰지. 근데 하여튼 박해일 씨로 갔어요. 감동 사심이 되게 많으세요. 내가 이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사님이 자꾸 하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데 이유가 사심이에요. 사심. 자기 좋아하는 배우들 얘기하고 싶대. 참나. 저의 굉장히 뭐라 그러지? 이 상도덕에 맞는 눈높이. 관객의 눈에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명량 있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혹평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혹평을 받았어요. 진짜 이 소위 말하는 비평가들한테. 관객은 불만 없었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얼핏 들은 말로는 혹평을 받아야 영화가 뜬다던데 비평가가 칭찬한 영화는 원래 흥행 안 재미가 되는 게 없어요. 분들이 보는 영화는 이래야 되고 막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굉장히 보는 관객들의 기뻐하면 되는 거죠. 제 시간을 써서 돈은 더 내고 전 유튜브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시간에 내가 투자해서 듣고 즐기는데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와서 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뭐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는지. 근데 박해일이 나오면 어떨지 궁금은 해요. 박보검이라면서요? 아니요, 박보검은 자기랑 같이 싸우던 장군의 아들인데 배우 이름 몰라. 요즘 거기서 노졌던 젊은이가 하나 나오는데 그 격군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가지고 장군배에서 배에 노졌던 애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보면 우리나라 가발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앞머리 앞가름만 타고 이제 말총머리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연기는 참 잘해. 근데 저 머리 가발 꼭 그래서 2편 만들다 보면 꼭 그런 디테일한데 돈 쓰다가 돈 많이 비용 과잉으로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그냥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김한민 감독이 또 이 명량에서 굉장히 영화로서는 이분의 영화는 저는 그거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 나오고 우리나라군 나오는데 이게 다른 나라 싸움이잖아요.
다 한국말 하고 있으면 뭔가 떨어지는 디테일. 근데 이분이 활에서도 그렇게 했고 여기 명량에서도 일본 사람은 일본말, 한국 배우들이 다 일본말 한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일본어 아예 강사 붙여주고 대사를 다 일본말로 잘잘잘잘 분명히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근데 그 이분의 좋아하시는 배우는 사실 유승용 씨인 것 같아요. 거기 그 일본 장수로 나오잖아요. 구루지마로 나오는 그분이 활에 언어를 잘하시나?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활에서도 만주어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만주인이 막 만주어가 많이 없어져 사장 거의 없어. 되는 거의 언어인데 없어. 진짜 그 만주어를 한 사람이 보더니 완벽하다. 대끼리 한 배우인데 여기서도 여긴 또 1호를 완전히 유창하게 소화하시고 그런 건 그 옛날에 그 드라마 일본어를 잘하고 뜬 분도 있어요. 그분이 그냥 중견이었는데 그때 완전히 떴어요. 그러니까 일본말 하자고 그랬더니 현지인처럼 잘해가지고. 그래서 언어 능력이 출중한 배우들이 요즘에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네, 기회가 있죠. 기회가 되죠. 그 이병헌의 경우도 그 친구가 한양대 불문과를 이제 졸업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불문과 출신인데 영어 발음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들어도 영어 발음이 상당히 좋아서 미국에 캐스팅이 또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이사님 말씀하시는 건 언어 실력과 무관하게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니까. 왜 그러세요? 이거 완전 사신 방송이야.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병헌 영어를 제일 잘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병헌이에요. 걱정스러운 거는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남성분들이시라서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좋아 막 이러면 별로 아무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여성 시청자가 2%밖에 안 되니까 저하고 동의하시는 분이 뭐 그렇게 해서 1%라도 올려야지. 제 맘대로 고른 명량 들어갔고요. 다음 영화는 한국 영화를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타깝게 흥행이 좀 안 됐지만 근데 소재는 참 선전할 때 보면 소재는 참 괜찮았는데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꾼? 예, 대리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궁금해하는 분들은 많더라고. 그래서 요번 거는 그럼 대리꾼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망은 못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일본 영화 그 다음 거는 일본 사국 영화 중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명량도요. 포스터만 잘했으면 해외에서도 좀 괜찮았을 영화예요. 왜냐하면 그 무식한 서양 애들한테 사무라이 영화로 포장을 했으면 상당히 잘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넷플릭스에서는 사무라이 영화로 둔갑을 시켰더라고요. 포스터를 반반. 아수라 백작처럼 이순신 장군 얼굴 반. 그 다음에 그 구루지마. 어차피 그렇게 해서 전쟁 영화로 해서 되면 우리가 손해 볼 거 없잖아.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 냉면 밑에 스님이 말씀하시듯이 냉면 밑에 고기 깔아 이렇게 해갖고 먹여주는 거죠.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넷플릭스 아이디어였고 우리가 실제 CJ가 했을 때는 그렇게 포스터가 나가진 않았어요. 몰라 모든 헐리우드 영화도 그렇게 하잖아. 이쪽 나라 갈 땐 이렇게, 저쪽 나라 갈 땐 저렇게. 네, 그래서. 그 장군님을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구독자가 47,000, 곧 48,000 되는데 5만 기념으로 전후에 있는 분들 중에 한 10분 추첨해서 이 이진성 작가님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거 꼭 5만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5만 되면 다들 뭔가 이벤트를 이벤트도 있어야 되고 그동안 또 많이 회원분들 도와주신 분도 많기 때문에 5만 구독자분들 그러지 말고 5만 명 달성될 때에 그 5만 구독자 한 분들하고 네. 회원들 지금 회원 있는 그 5만 기념으로 네. 회원분들 중에서 또 몇 분 추첨해서 한번 이거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회원분들한테 보답을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회원분들한테 5, 구독자 5만 플러스 10분, 15분 선정해서 저희가 이 이진성 작가님의
요걸 보낼지 2권을 보낼지 그거는 받으시는 분의 운대로. 원래 누가 그러는데 1권을 보내면 그것만 보고 안 산대. 아, 근데 그래요? 2권을 보내면 앞뒤- 1권도 앞뒤로? 앞뒤로 산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한번 우리가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우리 임진 전란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저희가 적극 공생 홍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나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